안녕하세요. 엄마의 건강노트입니다. 혹시 병원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고 들으셨는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 어느 날 괜찮은 것 같아서 스스로 끊으신 적은요? 고혈압은요, 사실 당장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병이에요. 오늘은 이 조용한 질병 고혈압에 대해 진짜 무서운 이유와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고혈압이란 말 그대로 혈관 안의 압력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예요. 정상 혈압은 보통 수축기 120, 이완기 80 정도인데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혈압이 조금 높다는데요, 괜찮대요. 그냥 지켜보자고 했어요. 이 말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정상 수치를 넘어섰다는 건 몸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려요.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면 그래도 병원에 가보시는데 고혈압은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그 조용한 사이 혈관은 서서히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터질 위험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도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짠 음식, 운동 부족, 비만, 술, 카페인 유전까지.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혈압을 의심해 보셔야 해요.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병원에서는 혈압이 130이니까 괜찮다고 했어도 집에서는 1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병원에선 안정된 상태로 재지만 평소 생활에서는 긴장하거나 활동량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가정혈압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일정 시간에 측정해서 평균을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또 고혈압은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혈압이 높아졌다는 건 이미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고혈압이 오래되면 동맥경화도 더 빨리 오고 뇌혈관이 약해지거나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은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실명까지. 이 모든 게 혈압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혈압은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고 방치하면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지금이라도 혈압을 한번 측정해 보시고 평소보다 높게 나오셨다면 꼭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해요. 고혈압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질환이에요. 고혈압이라는 말 사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보셨죠? 근데 왜 그렇게 다들 겁을 내는 걸까요? 고혈압은 겉으론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서 무심코 넘기기 쉬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런 경고 없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혈압은 혈관벽에 계속해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병이에요. 이걸 혈관이 노화된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문제는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뇌나 심장 같은 주요 기관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고혈압은 왜 생길까요? 유전적인 요인,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고혈압이 있으셨다면 본인도 고혈압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면 더 신경 써야 해요. 나트륨 섭취 가다 나는 짜게 안 먹어 하시지만 김치, 찌개, 국물 요리에 숨어있는 나트륨이 문제예요. 국물은 가급적 남기시는 게 좋아요. 운동 부족,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걷는 양이 부족하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오르기 쉬워요. 스트레스,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혈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걱정이 많고
마음을 조이는 일이 많을수록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비만과 과음, 흡연, 체중이 늘수록 혈관에 더 많은 부담이 가고 술과 담배는 혈압을 올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고혈압은 생활습관 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생활을 바꾸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먼저 집에서 혈압을 자주 체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씩 재보는 게 좋아요. 혈압계를 사용하는 습관만으로도 내 건강을 관리하는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싱겁게 먹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실천해 보시면 맛이 달라집니다. 집에서 끓이는 국물은 간을 아주 약하게 하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음식은 조금만 곁들이세요. 꾸준한 운동도 필수예요. 헬스장 가서 무리하게 운동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압은 안정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습관 정말 중요해요. 명상, 음악 듣기, 뜨개질,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고혈압은 단번에 좋아지는 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수치가 안정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나이에 뭘 바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지금이라도 식탁을 조금 더 싱겁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걷기. 그것만으로도 내 혈관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부턴 실제 사례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어떤 분들이 고혈압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함께 건강 지켜요. 제가 아는 60대 어머님이 계세요. 겉보기엔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특별한 증상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한쪽으로 틀어지고 말이 어눌해지신 거예요. 급하게 병원에 가보니 뇌졸중 초기였고 원인이 고혈압이었대요. 그 어머님은 평소 혈압이 좀 높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약은 먹기 싫고 증상도 없으니까 그냥 지내오셨던 거예요. 특히 나는 평소에 소금도 안 먹고 짜게도 안 먹는다는 자부심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김치, 된장국, 젓갈 같은 기본 반찬이 몇 끼니마다 올라오고 하루 3끼 꼬박꼬박 드시던 식습관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그 이후로는 식단 조절도 하고 약도 꾸준히 드시면서 많이 호전되셨지만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하셨어요. 지금은 혈압관리 어플도 설치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시고 음식도 최대한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또 다른 분은요, 70대 남성분이신데요. 이분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괜찮다며 계속 술을 드셨대요. 스트레스를 술로 푸시는 스타일이셨는데 매일 저녁 소주 한 병 정도는 기본으로 드셨거든요. 처음엔 별 이상 없었지만 몇 년 뒤에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에 무리가 온 상태였고 고혈압과 음주가 누적된 결과였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로는 금주하고 혈압약도 매일 챙기시고 운동도 하루만보 걷기로 바꾸셨는데요. 처음엔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몸이 너무 편하다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꼭 혈압은 체크하고 관리해야 해요. 증상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기엔 고혈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크고 무섭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번쯤은 가족과 함께 혈압을 재보시고 식습관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고혈압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짠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식단은 국, 찌개, 젓갈, 김치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 많거든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정도인데 김치만 2접시 드셔도 거의 절반을 넘게 드시는 셈이에요. 그 외에도 라면, 가공식품, 인스턴트, 조미료 많이 들어간 반찬들은 모두 혈압을 서서히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한 탄수화물 섭취도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흰쌀밥, 빵, 떡, 과자 같은 것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면서 혈압도 끌어올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카페인과 술이에요. 특히 하루에 커피를 34잔 이상 드시는 분들이나 저녁마다 술 한두 잔 하시는 분들은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런 음식들을 꼭 끊지 않더라도 양을 절반으로 줄인다, 국물은 남긴다 같은 작은 실천부터 해보셔도 좋아요. 반대로 고혈압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많아요. 혈압약 정말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하면서 약 복용을 망설이세요. 그런데 혈압약은 조절이 목적이지 평생 복용만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 약의 도움을 받아서 수치를 안정시키고 그 사이에 식습관과 생활을 바꾸면서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관리하면 용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대로 끊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약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천천히 줄여가야 해요. 안 그러면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첫째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토마토, 오렌지 같은 과일과 채소가 대표적이죠. 둘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들기름, 아마시오 등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줘요. 셋째는 마그네슘과 칼슘입니다. 두부, 브로콜리, 치아씨드, 해조류 같은 음식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물 많이 마시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고혈압 있는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압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하루 68잔 정도 자주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좋아요. 생활 습관에서는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걸 하루 30분씩만 꾸준히 하시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수면도 혈압과 직결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뒤척이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고혈압은 참 조용히 찾아오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소금기 있는 반찬 하나 덜 드시고 물 한 잔 더 마시고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걸어보시는 거,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엄마처럼 다정하게 건강을 챙겨드리는 엄마의 건강 노트였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 겸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